선주야, 혹시 남편 오늘 출근 안 했어? 어? 아니, 아침에 나갔는데? 왜? 그래? 근데 조금 전에 시내에 있는 땡땡마트에서 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잘못 봤나 보다, 얘. 얘는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을 양반이 여기 왜 있겠어? 어머, 아니네? 너희 남편 맞잖아, 그치? 그러네. 아니, 이 양반이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한참 전에 땡땡마트에 있더니만 지금은 약국에서 나오네? 뭔 일 있나? 이따가 물어보지 뭐. 선주야, 이런 말하기 어려운데 사는 물건이 여성용품도 몇 개 있었어. 뭐? 일단은 너무 안 좋게 생각하지는 말고 무슨 사정이 있겠지. 이따 남편 퇴근하면 조심스럽게 한번 물어봐봐. 너가 잘못 본 건 아니야? 아니, 그 양반이 왜 그런 물건을? 뭐 한 보따리 장바 갖고 가긴 했더만. 내가 네 남편인 거 알아본 것도 남자 혼자 여성용품 코너에 있어서 뭐지 하고 봤다가 알아본 거야. 잘못 봤을 리는 없어. 그래? 아니, 이상하네. 얘, 너 이상한 생각하지 마. 일단은 모르는 거잖아. 이따 남편한테 차근차근히 물어봐봐. 알았지? 알았어. 당신 회사야? 왜? 출근 잘하고 있나 해서.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회사 일에 외근 같은 건 없지? 있지. 은행 다녀오거나 고객 미팅하는 건 다 밖에서 하니까. 근데 그건 갑자기 왜? 나 어떤 업무 있는지 이미 거의 다 알지 않아? 아니, 그냥 당신이랑 일 얘기 안 한 지 오래됐잖아. 요즘 또라이 박 과장 없어지고 나서 한동안 조용해서 그랬나? 뭐 맨날 똑같아. 별다른 일 없어. 그럼 지금 서울인 거야? 뭘 자꾸 당연한 걸 물어. 그래. 이따 저녁에 몇 시에 와? 맨날 똑같잖아. 7시 반쯤에 도착할 것 같아. 왜, 뭐 사들고 가? 뭐 필요한 거 있어?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뭐, 알았어.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 엄마, 또 아빠랑 싸웠어? 왜?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오늘 출근 안 하는 날인가? 왜, 너 아빠 봤어? 근데 무슨 일 있는 거야? 병원에 들어가던데? 뭐, 병원? 어디 병원? 잘은 모르겠어. 나 지금 피아노 갔다가 수학 가는 길인데 거기 왜 변호사 사무실이랑 병원 많은데 그 근처에서 본 것 같아. 그래? 근데 아빠가 너 아는 척도 안 해? 학원은 건너편이잖아. 부를 수 있는 거리는 아니었어. 땡땡역 앞에 말하는 거지? 엄마가 가볼게. 지금? 엄마 왔는데 아빠가 이미 가버리면 어떡해? 내가 망 보고 있을까? 그럼 아빠한테 연락하면 되지. 뭘 망을 봐? 아니, 연락해서 받을 거였으면 미리 엄마한테 말을 했겠지. 뭔가 엄청난 사건이 있으니까 엄마한테 말도 안 하고 회사도 안 간 거 아니야. 얼씨구, 뭐가 또 엄청난 사건이야? 엄마 실제로 보면 깜짝 놀랄걸? 넌 신경 끄고 학원 가서 공부나 해. 잔머리 굴리지 말고. 참네. 나 진짜 가? 너 그 학원비가 얼만 줄이나 알아? 얼른 가! 알았어. 당신 지금 뭐해? 회의 중. 무슨 회의? 무슨 회의긴, 월말 회의지. 그건 회사에서 하는 건가? 뭔 뚱땅지 같은 소리야. 그럼 회의를 회사에서 하지 어디서 해? 바빠? 회의라니까. 아직도 회의 중이라고? 오늘 좀 길어지네. 이제 끝났어.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물어보는 거야. 뭐야. 이따가 연락할게. 당신 나한테 뭐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양말 또 뒤집어 놨어? 아니야, 됐어. 내가 이따가 다시 연락할게. 아니다, 이따 집에 가서 얘기하자. 뭔진 모르겠지만 화 풀고. 그래. 엄마, 확인했어? 무슨 일이야? 아니야, 넌 공부나 해. 아니, 무슨 일이냐고. 어떤 여자랑 들어갔지?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한테 좀 아까 아빠한테 무슨 일 있냐고 물어봤을 때 이미 보고 있었어. 머리 밝은 갈색의 긴 여자 맞지?
뭐야? 아빠 바람 피는 거야? 얘, 너는 그런 얘기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아니, 아빠가 배도 나오고 머리도 벗겨졌는데 이상하잖아. 됐어. 너는 신경 쓰지 말고 공부나 하라니까. 너 지금 수업 시간 아니야? 선생 잠깐 나갔어. 뭐 가지러 온다고. 이놈의 학원이 돈만 비싸게 쳐받고 아주. 엄마, 사진 찍었어? 무슨 사진? 만약을 대비해서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지. 진짜로 아빠가 바람 피는 거면 그거 다 증거로 남겨야 할 것 아냐. 너 대단한데? 요즘은 무조건 사진이나 영상부터 찍는 거야, 엄마. 참네. 야, 너는 네 아빠가 바람 필지도 모르는데 상처도 안 받고 충격도 안 받니? 재밌어 이게? 신기하긴 하지. 아빠가 성격 좋은 거 빼고는 영. 엄마가 왜 결혼했나 그것도 항상 신기한 판국에. 빨리 공부해. 허튼 소리 하지 말고. 이따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줘. 너는 어른들 일에 끼지 말고 공부나 하라니까? 얘, 너 남편이 오늘 마트에 또 왔다 갔어. 이 쌍놈의 새끼를 아주 그냥. 그런데 항상 같은 여자랑 다니네? 아, 진짜 무슨 재주로 이렇게 젊은 여자를 끼게 됐지? 얘기해봤어? 너희 남편한테? 그래. 뭐래? 아주 딱 잡아떼더라. 자기는 회사에서 회의 중이라고. 요즘 회사 일이 바쁘다고 하면서 아주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데도 거짓말이 술술 나오더라고. 이 인간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잘 잡았다고 소문이 나지? 내가 요즘 그 인간 꼴도 보기 싫어서 거실 소파에서 잔다니까? 근데 너도 대단하다. 남편 바람 핀다고 바로 사진을. 내 딸이 시키더라고. 요즘 고등학생들이 더 무섭다, 야. 그러게. 내 딸이지만 보통 독한 게 아니여. 그래서 이제 어쩌게? 변호사 알아봤어? 내가 왜 저번에 영희 이혼할 때 상담받았다던 그 변호사 있지? 그 양반한테 다녀왔어. 어머, 거기 잘해준다며. 그때 영희가 위자료로 집 한 채 그냥 뽑았잖아. 거기서 뭐래? 사진은 찍어서 그 년놈들 보여주지 말고 변호사 양반한테 먼저 보여주래. 잘못하면 사생활 침해라나 뭐라나. 이런 연병알. 그런 것들은 온 세상 천하에 까발려도 시원찮은데 뭔 놈의 사생활 침해야. 그리고 남편 카톡 내용 확인되면 몰래 캡처하라는데 아유, 이 인간이 비밀번호를 걸어놔서 영 쉽지가 않다. 야, 그냥 현장을 덮쳐. 뭐? 현행범만큼 확실한 게 어딨니? 그냥 그 현장을 덮쳐버리자고. 뭘 또 그렇게까지. 왜? 막상 하려니까 겁나니? 그래도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니까? 그래, 네 말이 맞아. 날 잡아서 아주 이 년놈들을 현행범으로 잡아버리자. 그래, 알았어. 일단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 아빠, 요즘 엄마한테 잘못한 거 있지? 갑자기? 아휴, 아빠. 나도 둘이 맨날 싸우고 티격태격 하는 거 아는데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니지.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가 뭐라 그래?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둘 사이 일은 둘이서 풀어. 아니, 안 그래도 네 엄마가 요즘 자꾸 나한테 틱틱대더니만. 뭔 일 있어? 너 아는 거 있니? 나는 알아도 말 못해. 왜 그러는데? 아빠한테 좀 알려줘봐. 안 그래도 아빠도 엄마한테 물어봤어. 근데 아무 말도 안 하는 걸 어떡해. 너가 아는 것 좀 있으면 말해줘. 엄마가 얘기해줄 때까지 나는 말 못해줘.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최소한 엄마가 좋아하는 간식이라도 사다 주면서 물어보시던지. 그래야겠다. 고마워, 딸. 당신 요즘 나한테 화난 거 있어? 그건 왜 물어? 그렇게 대답하는 걸 보니 뭔가 화가 났네. 대체 왜 그래? 도대체 언제까지 거실에서 잘 거냐고. 됐어. 나는 이제 당신이랑 할 말 없어. 아니, 화가 나거나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나한테 말을 해줘야 알지. 그냥 그렇게 입 다물고 틱틱대고만 있으면 내가 어떻게 알고 고쳐. 뭐? 틱틱? 내가 애야? 당신 혹시 요즘 갑자기 열이 막 오르고 가슴이 답답하거나 그래? 이건 또 뭐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아니, 당신 나이도 있고 요즘 갑자기 예민해진 게 혹시 갱년기 때문인가 하고. 야!
아유, 아니면 이유를 말해주면 되잖아. 그런데 당신 그거 정말 갱년기일 수도 있어. 사람이 호르몬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사실이긴 하더라. 얼마 전에 우리 옆팀의 여자 과장도 평생 안 그러던 양반이 갑자기 본부장님한테 한 소리 들었다고 울더라니까. 당신 정말 가증스럽기 짝이 없다. 뭐? 됐어. 아니 지금 너 걱정하는 거잖아, 이 여편네야. 오늘 쳐들어가는 거야. 동선 파악했지? 응. 맨날 같은 병원에 갔다가 같은 주택으로 들어가. 저 옆 동네 빌라야. 뭐야? 그 여자 임신이라도 한 거야? 넌 왜 왔니? 저도 아빠 딸이니까요. 내 또 내 말 듣지도 않아. 언제 덮치지? 그쪽은 어때? 여기는 이상 없음. 네 쪽은? 헐, 뭐야. 네 남편 저 여자랑 주택가로 들어간다. 뭐? 뭐해? 빨리 덮쳐! 안 돼요. 들어가서 한 20분 있다가 덮쳐요. 맞다, 그래. 지금은 안 돼. 알았어. 얼른 이쪽으로 넘어와. 심장이 터질 것 같아. 아이고. 엄마 울어? 예리 너는 좀 빠져라. 우리 엄마 아빠 일인데 빠지면 쓰나요? 아유, 이놈의 기집애. 너 때문에 눈물이 쏙 들어간다 정말. 왜 이렇게 말을 지지리도 안 듣니? 당신 이 문 안 열어? 아니 진정 좀 해. 경찰 불렀다며. 그때 문 열게. 너 진짜 죽고 싶어? 내가 죽고 싶으면 문을 열었지. 살고 싶어서 안 여는 거야. 살고 싶어서. 경찰 오면 문 열어줄게. 뭐야? 예리도 데리고 왔어? 미쳤어 당신? 애가 당신 닮아서 말을 지지리도 안 듣는 걸 어떻게 그럼? 말 돌리지 말고 너 당장 이 문 안 열어? 이제와 자리 정리한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증거가 한 사발이야. 너네 내가 전부 위자료 두둑히 받아낼 줄 알아. 아 진짜 뭔 소리냐고. 당신 진짜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오해? 오해? 지금 회사도 안 가고 젊은 여자랑 손잡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오해? 지금 회사도 안 가고 젊은 여자랑 손잡고 집에 들어가는 걸 보고 왔는데 오해? 미쳤어? 손을 언제 잡았다고 그래. 진짜 당신이 생각하는 거 아니라니까. 얘 내 사촌 동생이야. 예전에 얘기한 적 있잖아. 준이라고. 뭐? 그걸 말이라고 해? 하다 뻔뻔하기까지. 경찰 불러서 신원조회 해볼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니 이걸 안 믿으면 내가 뭐하러 그런 얕은 거짓말을 하겠냐고. 지금 경찰이 빨리 와서 신원조회 했으면 좋겠는 사람은 나거든? 네 사촌 중에 그런 처녀가 어디 있었어? 어디 있었냐고. 왜 없어? 미치겠네 진짜. 경찰 언제 와? 지금 왔다. 소리 들리지? 넌 죽었어. 제발 경찰 좀 빨리 모셔와. 죄송해요. 제 남편이 워낙 호로 새끼라서. 저희 언니도 저 도와주려다 맞고 위아래도 없는 새끼라 엄마한테도 손 찍어 마려 들고 저희 집에 여자만 셋이라서. 아니에요. 그런 일 있으면 당연히 집안에 남자가 도와주는 게 맞죠. 잘하셨어요. 이 양반이 많이 먹고 몸집은 커갖고 다행이네요. 괜히 저 때문에 이런 소란이 생겨서. 어머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주책이었죠. 경찰을 부른 게 그래도 다행이었네요. 아니 아가씨, 왜 이런 걸 경찰에 신고부터 하셔야지 참고 계셨어요. 안 그래도 저번에도 신고해서 유치장에 다녀왔는데 나와서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길래. 아이고, 그런 일이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네요. 제가 남편이랑 시누이들만 챙길 줄 알았지 사촌 시누까지 챙길 생각은 미처 못했네요. 당연하죠. 사촌까지 누가 챙기나요? 괜히 불편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같은 여자로서 챙겨야죠. 당분간 저희 집에 계셔도 좋아요. 어머, 아니에요. 지금 오빠가 마련해준 곳에서 지내는 것도 괜찮아요. 사양하지 말고 집으로 와요. 거기 또 혼자 지내다가 그 인간 또 오면 어쩌려고. 차라리 저희 집이면 남편도 있고 그리고 저희 이웃집 전부 친해요. 여기 있는 아저씨들 다 덩치가 산만한 아저씨들이야. 걱정 말고 들어와서 지내요. 제가 염치가 없어서 잠시만 들어가서 지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바로 짐 챙겨서 들어와요. 알겠죠? 네. 아니 참내 어이가 없네. 간통죄 사라진 지가 언젠데 이런 일에 경찰을? 그딴 게 알게 뭐야. 당신 머리털 다 뽑을 생각뿐이었지 그때는. 아휴, 내가 이 나이에 어디서 그런 젊은 애를 만나. 아니, 나처럼 배 나온 아저씨를 누가 만나준다 그래? 어디서 칠푼이처럼 이 영악한 년한테 홀라당 넘어갈 수도 있잖아. 아이고 됐네 이 여편네야. 그런 걱정할 시간에 잠이나 더 자고 밥이나 더 먹는 게 건강에 좋겠다. 당신은 그런 일이 있으면 나한테도 미리 말해주면 좀 좋아? 내가 진작에 집으로 모셨지. 아무래도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고 준이는 아무래도 사촌이니까. 당신 한 20년 전에 결혼식 때나 봤지. 그 이후로 한 번도 본 적 없었잖아. 그런데 어떻게 부탁을 해? 아무리 멀어도 가족은 가족이지. 다음부터는 가족 얘기는 바로 말해. 그러고 보니 결혼식 때 봤던 그 꼬맹이가 이렇게 컸다니. 아이고, 그 여리여리한 몸에 때릴 데가 어딨다고. 그러니까 잘해줘. 이제 오해 다 풀렸으니 당신이 어련히 알아서 잘 해주겠다만. 시끄러워. 오늘 4시 퇴근이지? 올 때 앞다리살이나 좀 사와. 보쌈하게? 그래, 많이 사와. 내 집에 살면서 피죽도 못 먹은 것 같은 안색으로 있는 건 못 참아. 알았어, 그래. 남편의 사촌동생은 그렇게 저희 집에 한동안 살게 되었어요. 남편이랑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오히려 제 딸과 더 잘 어울리더라고요. 한 1년 반쯤 같이 살다가 듣게 된 소식으론 그 가정폭력범은 결국 다른 곳에서 술 먹고 길거리 사람들한테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하다 제대로 징역을 살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아봤던 이혼 변호사는 결국 남편의 사촌동생의 이혼을 도와주게 되었어요. 덕분에 전 남편과는 완전히 남남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희와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아가씨는 이제 일을 새로 시작해서 다시 자립할 돈을 모으고 있답니다. 제 딸은 여전히 말을 안 듣고 저희 남편은 여전히 잘 먹고 덩치가 산만하지만 더 이상 서로 오해하는 일 없이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여러분도 소홀히 했던 가족이 있다면 오늘은 더 연락도 해보고 더 챙겨주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작년에 영화 같았던 짧은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32살 여성입니다. 이혼하면서 받은 위자료,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현재 서울에서 자그마한 디저트 카페를 오픈했고 1년째 운영하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왜 영화 같았냐면 1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좋은 기억이 단 하나도 없거든요. 30년 조금 넘게 살아온 짧은 인생이지만 제일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이기도 합니다. 그 끔찍한 기억 속에서 제가 괴로워했던 원인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결혼 전부터 이혼할 때까지 저를 괴롭히지 못해 안달이 난 분이셨거든요. 마치 자기 아들 주변, 그러니까 제 전 남편 주변에 얼쩡거리는 여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태어난 존재 같달까요? 그 정도로 지긋지긋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치가 떨린답니다. 물론 이혼하면서 통쾌하게 복수하고 받을 거 받고 나와서 더 이상의 미움도 미련도 없습니다만 오늘 여러분께 큰 마음 먹고 그때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내 딸, 내 친구의 일이라 생각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야, 어머니가 나 싫어하시는 것 같아. 별말 없으셔? 왜? 아무 말 없던데? 자기가 인사드릴 때 너무 긴장했던 거 아니야? 아직도 여운이 남았나 보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어머니가 나 쳐다보시는 눈빛이 별로 안 좋으셨거든. 아닌데? 아무 말 없었는데 자기가 괜히 긴장해서 그렇게 느낀 걸 거야. 아니야. 사실 나 그날 화장실 다녀오면서 들었다고. 호영 언니한테 하는 얘기. 어? 무슨 얘기를 했는데? 자기보다 못한 회사 다니면서 얼굴 하나 반반한 거 믿고 설친다고. 모아둔 돈이나 있겠냐고 하셨어. 에이 설마. 우리 엄마 그런 사람 아닌데? 자기가 잘못 들었겠지. 아니라니까. 그때 괜히 뚱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찍힌 거 아닌가 싶어. 그래도 잘 보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예민해? 혹시나 엄마가 그랬다 해도 아들이 장가 간다니까 아쉬운 마음에 그러셨을 거야.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어머니랑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자기랑 결혼 안 할 것도 아니고 내가 자주 찾아뵈면 좀 좋아하시겠지? 그럼 자주 보면 익숙해지니까 금방 좋아하실 거야. 알겠어. 노력해볼게. 저는 남편과 업무로 만난 케이스예요. 남편은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저는 대학 졸업 후 커피 유통회사에서 영업팀 사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죠. 업무를 여러 번 진행하다 보니 자주 만나고 연락하면서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하고 자연스레 결혼 이야기가 나와서 결혼 승낙을 받으러 시댁에 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위아래로 쳐다보기 바쁘셨고 저는 이리저리 눈치 보느라 계속 식은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자주 찾아뵈면 좀 달라질까 싶어 주말마다 인사도 드리러 가고 밖에서 커피도 마시고 남편 통해서 작은 선물도 보내고 하면서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끔 제 앞에서 대놓고 남편의 전 여자친구 이야기를 하거나 그 여자와 저를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셨죠. 그러면서 무의식 중에 제 이름 대신 전 여자친구의 이름을 부른다거나 하는 행동도 하셨죠.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 나쁘고 황당한 마음에 싫은 소리는 못하고 남편에게 화풀이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렸어요. 결혼하고 나서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죠. 결혼 전에 겪은 일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얘, 너 집에 있니? 네, 오늘 병원 갔다가 집에서 조금 쉬고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넌 참 팔자도 좋구나.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편하게 사니까 좋냐? 나이도 어린데 그럴 때 나가서 일을 해야지. 집에만 처박혀 있어서 원. 어머니, 제가 일부러 이러는 것도 아니고 아이가 생겨서 어쩔 수 없잖아요. 이해해 주세요. 아이 낳고 금방 복직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모아둔 돈도 제법 있고요. 퍽이나 그러겠다. 잘난 우리 아들이 개고생해서 번 돈. 네가 집에서 커피 시켜 먹고 밥 시켜 먹고 다 축내고 있잖니? 그런 게 아닌데요. 어머니 저 서운해지려고 해요. 엄마, 뭐야 갑자기? 이 사람 임신했잖아. 그만 좀 해. 아이고 유별나다. 지 마누라는 끔찍하게 챙기지 아주. 네 엄마나 그렇게 신경 써봐라. 밥이나 축내는 년 뭐가 좋다고. 엄마, 말이 심하네? 어떻게 대놓고 그런 말을 해? 내 아이 임신한 사람이야. 엄마 손주 품고 있는 사람이라고. 안정 취해야 하는데 왜 그래? 네가 너무 아까워서 그런다. 내가 며느리 복이 없어도 너무 없지. 어머니, 저 진짜 서운해요. 제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맨날 제 탓만 하세요? 그리고 돈 축내는 년이라뇨? 저 그이가 주는 돈 안 쓰고 제 돈 쓰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대드냐? 이 버르장 머리 없는 거사. 네 친정에서 그렇게 가르치던? 제 부모님은 왜 들먹거리세요? 뭐만 하면 제 탓에 제 부모님 들먹이고. 정말 너무하시네요. 왜 이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시냐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입장이셨을 텐데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하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엄마 그만해. 당신도 그만해 좀. 자기야, 어머니 너무하신 거 아니야? 왜 자꾸 내 탓을 해? 그만하라니까. 아니, 이 상황에서 중립 지키려고 하지 말고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내가 홀몸도 아닌데 왜 이런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아니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냐고. 당신 임신해서 예민한 거 알겠는데 나도 피곤하다고. 그럼 나는 누구랑 말해? 누구한테 터놓고 이야기하냐고. 또 그런다 또. 내가 임신하고 싶어서 했어? 내가 분명히 피임하자고 했지. 자리 잡고 가지자고 했잖아. 왜 사람을 고생시키냐고. 딱 한 번 실수했다 그래. 나도 예민하니까 괜히 싸우지 말지. 응? 너무 스트레스 받는단 말이야. 왜 나한테만 그러시냐고. 먹는 것도 차별하시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당신이랑 결혼한 줄 알아? 정말 당신이나 어머니나 너무해.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계획에 없던 임신을 하는 바람에 저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생명을 품고 있는 게 생각보다 힘든 일이더라고요. 젊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쉽게 지치고
업무에 지장이 생겨 결국 퇴사할 수밖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못마땅해 하며 대놓고 지적질 하시는 건 물론이고 임신한 몸인데도 옛날 이야기 들먹거리며 은근히 집안일을 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하도 동네 어르신들께 제 흉을 보고 다니고 대놓고 제 흉도 보셔서 저도 모르게 전화하거나 대화할 때 녹음하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모든 걸 증거로 남겨두면 언젠가 써먹을 일이 있겠거니 하고요. 그러다 임신 5개월에 접어들 때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남편이 퇴근하고 오던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 거였어요. 야, 너 어디야? 어머니, 저 지금 병원 가고 있어요. 이제 연락 받고 가고 있어요. 아휴, 속 터져서. 너는 뭐 하는 앤데 이제야 오는 거야. 내 아들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이 많이 다쳤어요? 다리가 골절되었다고만 들었는데 심각한 상황인가요? 사고를 당한 거 자체가 심각한 거지. 넌 애가 왜 이렇게 굼떠? 죄송해요. 금방 갈게요. 어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네? 왜 저 때문인데요? 그이 사고 난 게 제 탓이라고요? 그럼 네 탓이지. 집안에 사람 잘못 들어와서 이런 사단이 나는 거잖니. 재수가 없으려니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제가 사고 나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뭘 어찌한 것도 아닌데 왜 제 탓만 하시냐고요. 너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냐? 너 그냥 병원 오지 마라. 네? 너 때문에 사고 났는데 내 아들 상태 더 나빠질라. 너 그냥 집에나 있어. 우리 아들 살려내. 어머니, 저도 호균 씨 상태를 봐야 상황 판단을 하죠. 너무 뭐라 하지 마세요. 참나, 어이가 없네. 이 못 배워먹은 년아. 너 때문에 이 사단이 났는데 그럼 너 보고 뭐라 하지 누구 탓을 해? 병원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진짜 저더러 어떡하라고요. 뭘 어째? 병원 근처에 오지도 마. 부정 타서 내 아들 잘못 될라. 얌전히 집에 짜져 있어. 시어머니는 남편이 사고 난 이유가 저 때문이라며 말도 안 되는 이유를 갖다 대며 몰아세우셨어요. 임신 중기로 넘어가니 배도 많이 나오고 몸이 무거워졌는데 배뭉침도 있고 허리도 아프고 움직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남편은 다리 수술도 하고 재활 치료도 해야 해서 거의 3주 정도 입원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병원 근처에도 못 오게 하셨고 매일같이 연락해 온갖 모욕적인 말을 일삼으셨죠. 결국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아이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잃은 슬픔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어머니의 폭언은 계속되었죠.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이 집안 대 끊기게 할 거냐는 말은 기본이었고요. 애 낳은 거나 다름없어서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있는데 쓸데없이 돈만 축낸다며 친정 부모님 앞에서도 멍청하고 모자란 며느리라며 모욕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셨답니다. 자식도 못 낳는 몸, 쓸데없는 년이라는 말을 하도 들어서 스트레스로 인한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생겼죠. 남편이라는 놈은 제 편을 들어주기는커녕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제가 뭐라고 할라치면 아픈 다리 핑계대며 요리조리 빠져나가기 바빴습니다. 당연히 응원이나 도움 따위는 기대하기 어려웠고요. 당신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쩜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왜? 또 무슨 일인데? 아니, 당신도 들었잖아. 어머니가 나한테 하는 말. 그런데 어떻게 가만히 있냐고. 그럼 그 상황에서 내가 난리쳐야 해?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와이프 편 들어주면서 괜찮냐고 말이라도 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안 하고 이도 저도 아닌 태도던데. 이 사람아, 생각을 해봐. 내가 중간을 지켜야지. 당신이 지킬 거야? 무슨 소린데? 내가 누구 편 들어주면 분위기가 뭐가 되겠냐? 너는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사람 속상하게. 그럼 불평을 하지 말라고. 여러 사람 신경 쓰이게 진짜. 그래, 말을 말자. 저는 싸울 여력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계획적인 임신은 아니었지만 막상 아이를 잃고 나니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머릿속만 복잡하더군요. 신경안정제나 소화제 여러 약들을 먹어야 했고 그 약에 의존해서 폐인처럼 지내는데 그런 제가 불쌍했는지 하늘에서 동아줄 하나가 내려왔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지속적으로 전화를 해오고 있었고 망설이다가 이내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저에게 연락했던 사람은 바로
남편의 전 부인이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씨 맞으시죠? 네, 제가 김지수예요. 누구시죠? 무슨 일로 연락하셨어요? 시어머니랑 사이 좋으세요? 네? 다짜고짜 무슨 소리세요? 당신 누구예요? 아, 제 소개부터 할게요. 저는 호균 씨의 두 번째 전처 박경아라고 합니다. 네? 박경아요? 남편 전 여자친구 이름인데. 어떻게 절 아시네요. 그나저나 시어머니한테 몹쓸 짓 당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근데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게 두 번째 전처라고요? 우리 그이가 결혼했었어요? 네, 했었죠. 그것도 2번이나.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주는 대로 받아왔지만요. 정말 황당하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그쵸? 어이없고 황당하죠? 그래도 그쪽은 똑똑해 보이니까 제가 그냥 알려드릴게요. 뭐? 절 아세요? 어떤 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제가 시어머니한테 복수할 방법 가르쳐 드린다고요. 생각보다 많은 진실에 놀랄 수도 있으니 잘 따라와요. 제가 복수할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저는 이 엄청난 사실을 듣고 난 뒤 깊은 고뇌를 하게 되었죠. 남편이 결혼 이력이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있었다는 사실도 놀라웠지만 그걸 지금까지 숨겨온 것 자체가 매우 대단하더라고요. 화도 났지만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 싶은 찰나 전 부인이 알려준 대로 하기로 했죠. 그렇게 저는 당연하게 이혼을 결심했고 부랴부랴 변호사도 선임하고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습니다. 이혼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5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제가 뭐라도 건질까 싶어 시어머니가 계실 땐 무조건 녹음기를 켜두었습니다. 결국 저는 가족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내밀며 이혼을 선언했어요. 당연히 저를 붙잡기 바빴고 어떻게든 저를 다시 돌려세우려 안간힘을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같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을 하겠다던 남편은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는지 시어머니와 저에게 찾아와 무릎까지 꿇으며 싹싹 빌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댁 식구들을 혼인 빙자 사기죄로 고소하려고 마음먹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당연히 흥청망청 쓰느라 가진 게 없었고 저에게 위자료랑 정신적 피해 보상금 주느라 전 재산을 탈탈 털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할까? 내가 왜? 난 더 이상 자기랑 할 말 없어. 얼굴 보고 싶지도 않고. 세아가 그러지 말고 조금만 침착해지면 안 될까?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동안 너한테 죄를 저질렀으니 금방 풀리진 않겠지만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이미 이혼 판결 나고 위자료랑 다 받았는데 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해요? 저한테 할 말이 남아있어요? 아, 준 돈 다시 뺏으려고요? 아니, 그게 우리도 생활이라는 걸 해야 하잖니? 그런데 단 한 푼도 없는데. 그걸 제가 왜 신경 써요? 알아서 하셔야지. 잘난 아드님 대기업 다니는데 2-3달만 일하면 금방 돈 버는데 왜 저한테 빌붙으시려고 하세요? 야, 그래도 같이 산 세월이 있는데 너 너무한 거 아니냐? 야, 이 미친놈아. 네 마누라가 아이 잃고 제정신 아닐 때 넌 뭐 했냐? 네 엄마랑 하하호 웃고 다녔지? 골프 치러 다니고 술 마시러 다니고. 그게 남편으로서 할 짓이냐? 아니, 그건 직장 다니니까 어쩔 수 없는. 닥쳐. 어쩔 수 없긴 뭐가? 네 마누라가 중요하지 회사가 중요하냐?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할 때마다 이상한 사람 취급하고 중립이다 뭐다 하면서 나 몰라라 했잖아. 이렇게 될 줄 몰랐냐? 이 머저리야? 그래도 머저리는 좀 아니지 않니? 하늘 같은 서방한테 머저리라니. 어머니도 좀 정신 차리세요. 아, 이혼했으니까 이제 가족 아니네요. 아줌마, 저한테 뭐라 할 권리 없거든요? 뭐? 너 말 다 했냐? 아니요. 아직 할 말 있어요. 아줌마, 인생 그따위로 살지 마세요. 사기죄로 고소 안 한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라고요. 아니, 결혼을 2번이나 실패했으면 자식 교육을 좀 제대로 시켜야지. 아줌마가 유별나니까 그럴 정신도 없었겠죠. 앞으로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세요. 네? 너 지금 우리 엄마한테 말 다 했어?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닥치세요, 너는. 네 엄마가 나한테 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확 입을 꼬매버릴까 보다.
한 번만 더 연락하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야, 야. 아가, 이러지 말고 제발 이야기 좀 하자. 응? 아니 지수야. 제발 이렇게 빌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아니, 귀 없어요? 지금까지 한 말 뭘로 들었대? 난 할 말 없고 들을 말도 없어요. 그럼 난 이만. 그렇게 1년 반의 제 결혼 생활은 종지부를 찍었고 저는 지금까지 잘 살아오고 있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는 궁금하지도 않고 들려오는 소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접근 금지며 통신 제한이며 걸어버렸거든요. 한마디로 저한테 연락도 못하고 제 주변엔 얼씬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많은 공감이 되셨나요? 제 나이가 아직 젊다면 젊은 나이인데 해보고 싶은 거 마음껏 하면서 후회 없이 살려고요. 이혼한 경험으로 인해 연애나 결혼에 대한 생각은 싹 들어갔네요. 좋은 사람 나타나면 생각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없답니다. 제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인생을 살아볼게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많은 공감과 응원의 댓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으로 얼마 전까지 괴팍하고 말 험하게 하던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었는데요. 돈 없다며 저와 엄마를 싸잡아 무시하던 시어머니가 사과하게 만들고 돈까지 내놓게 한 사연에 대해 말을 해볼까 합니다. 혜영아, 너 이제 결혼을 하게 됐는데 엄마랑 아빠가 혼수도 제대로 못 보태줘서 미안하구나. 아무리 박서방이 너 몸만 오라고 했어도 대출을 해서라도 혼수는 넉넉히 해줘야 하는데 말이다. 네 아빠가 빚보증만 안 섰어도 이럴 일은 없었을 텐데 부모 못난 탓에 가 피해를 보는구나. 엄마, 앞으로 또 그런 소리 하면 화낸다? 솔직히 나 대학 다닐 때까지 잘 길러주고 부족함 없이 자라게 해준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 나도 이제 성인이라서 엄마한테 손 벌릴 생각도 아니었고 갑자기 일이 이렇게 된 거잖아. 아빠나 엄마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닌 걸 어쩌겠어? 박서방이랑 내 시엠이 될 사람 볼라치 없어서 그래 이거사. 없는 형편에 1,000만 원이면 충분하지 뭐. 애시당초 그이가 몸만 오라고 한 거 빈말 아니었고 결혼식도 조촐하게 치르기로 했다니까. 사돈 양반 보니까 굉장히 체면 같은 거 따지시는 것 같던데 괜찮겠니? 이제는 집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괜히 결혼 파하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박서방이나 나나 돈 때문에 결혼하고 이혼하고 그럴 사람들 아닌 거 알잖아. 어머님이야 뭐 상견례 때부터 이미 결혼 승낙하신 상황이고 결혼식 일정 잡히고 나서 갑자기 이렇게 집안이 뒤집어질 줄이야 우린들 알았겠어? 엄마 괜히 미안해하고 죄책감 가지지 마. 보증금 들고 날은 아빠 친구분이 잘못한 거잖아. 우리가 잘못한 게 아니라. 너라도 그렇게 말해주니까 힘이 되는구나. 그렇잖아도 네 아빠 요즘 백방으로 대출 메꾸면서 식당 일 하고는 있는데 너무 고생을 하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있다. 차라리 이 와중에 네가 시집을 가서 그 모습 안 봐도 되니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싱숭생숭한 게 요즘 나도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쁜 딸 시집 가면 서운한 거야 당연한 일이지. 시집 가면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테니까 걱정 마셔. 제가 결혼식을 앞둔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빠는 친구의 빚 보증을 섰었는데요. 친구가 도망가는 바람에 그 빚을 고스란히 감당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식당 일을 하면서 갚는 대출만으로도 하루하루가 살얼음을 걷는 것 같을 정도로 버겁던 시절에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저의 시어머니는 좋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홀로 아들을 번듯한데 기업에 보냈었다면서 자부심도 대단하시고 그런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게 된 저를 탐탁치 않게 여기셨어요.
혜영아, 미안. 우리 신혼집 장만하기로 한 거 아무래도 취소해야 할 것 같다.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오빠? 너무 마음에 드는 집이라면서 꼭 거기서 살고 싶다더니? 직장도 가깝고 완전 새 집도 아니라서 새집 증후군 걱정도 안 해도 되고 딱이라며. 그랬었지. 그런데 엄마가 돈을 지원 못 해주겠다고 그러시네. 어머님이 왜 갑자기 생각을 바꾸신 거래? 말하기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최근에 아버님이랑 어머님 보증 사건 듣고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나 봐. 그래서 조금이라도 허리띠 졸라매고 아낄 생각부터 해야 한다면서 혜영이 너나 나한테 그냥 한 집에서 살면서 돈부터 모으라는 거 있지? 오빠는 그래서 뭐라고 했는데? 나야 당연히 반대했지. 엄마 잔소리 버티는 것도 나도 이제 지겹거든. 솔직히 엄마랑 같이 지내는 거 나도 많이 버겁고. 어머님이랑 오빠랑 사이 친한 거 아니었어? 친한 척하는 거지. 엄마가 그래주길 원하니까. 오히려 친한 마음보다 원망이 훨씬 더 많아. 내가 얘기했었던가? 학원에서 모의 시험 치고 있는데 아버지 돌아가셨다는 소식도 못 들었다고. 응. 그때 어머님이 오빠 시험 치는 거 알고 일부러 알리지도 않았다며. 내가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기가 차.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까지 냉정할 수 있나 싶기도 하고 나를 완전 도구 취급하는 것 같다고 느낀달까.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하면서 조금이라도 대화로 풀어가 보려고 하면 매부터 들고. 아주 내가 엄마 때문에 집 뛰쳐나가고 싶었던 적이 하루 이틀이 아냐. 그래도 일단은 어머님이 하자는 대로 하자. 어차피 뭐 돈 안 주시겠다는 걸 억지로 받아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 애초에 호의로 주신다고 한 거기도 하고. 차라리 원룸에서 소박하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그 돈이라도 아껴야 나중에 집 장만할 때 보태기도 좋잖아. 그리고 어머님한테 신혼 초부터 찍히고 싶지도 않고. 결국 저는 어머님과의 합가를 해야 한다는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는데요. 걱정했던 것과 달리 어머님이 제게 집안일을 많이 시킨다거나 아침, 저녁을 꼬박 차리라거나 하는 식으로 몸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견디기 힘든 것은 언어로 쏟아지는 경멸과 멸시였죠. 사돈분들이 빚보증 때문에 완전히 떨어먹게 되었으니 너도 참 걱정이 되는구나. 아니요, 지금은 두 분 다 식당일 열심히 하시면서 많이 회복하셨어요. 물론 빚이야 갚아야겠지만 저도 어느 정도는 털어냈고요. 너 지금 무슨 말 하는 거니? 내가 걱정이 된다는 건 내 상태가 아니다. 너가 앞으로 사돈들처럼 돈 헤프게 써버릴까봐 그게 걱정인 거지. 돈을 헤프게 쓰다뇨.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빚보증을 선다는 거, 그거 결국 남 믿고 돈 날리는 거나 다름없는 행동 아니니? 사람들이 나이도 잡술 만큼 잡섰으면 인간관계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지. 날 봐라. 개모임할 때도 주변 평판 따져가면서 딱 검증된 사람들 있는 곳만 들어가잖니. 물론 빚까지 지게 된 마당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웃기게 들릴 수는 있을 텐데요. 아빠나 엄마나 친구한테 속기는 했어도 해펐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사람들 다 안 믿으면 누굴 믿을 수 있겠어요? 막상 어머님도 결국 개모임 하시는 분들 믿으시는 걸 텐데 친구도 아닌 사이니 속을 가능성은 오히려 더 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기를 왜 당하냐는 거다. 결국 남한테 속는다는 건 본인 욕심 때문에 다 자초를 한 거지. 아버지는 딱히 욕심부린 게 아니라 친구분 도와드린 건데요. 다달이 이자라도 받으려고 하지 않았겠니? 그리고 도와주면 나중에 또 비빌 언덕도 생기는 거니까 보험도 들어놓을 요량이셨겠지. 설마 그런 것도 없이 사람을 믿어서 빌려줬다고 하는 거니? 그럼 더더욱 답이 없는 상황인데.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어머님께서 저한테 뭔가 화나신 게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괜히 부모님 욕하시면서 둘러가지 마시고 차라리 저한테 편하게 말씀을 해주세요. 고칠 수 있는 거라면 제가 고칠 테니 드러나 보려고요. 이거 당돌하기가 아주 짝이 없는 애구나. 혼수라고는 딸랑 1,000만 원만 해온 주제에 낯짝도 아주 두껍고.
나였으면 일가 친척들한테 한 명당 100만 원씩 빌려서라도 혼수 적어도 5천은 해왔을 거다. 돈도 없으면서 잘난 집안 결혼하려고 한 너나 너 같은 거 좋다고 해벌쭉거리는 내 우재나 정말 속이 터지는구나. 어머님, 저희 부모님이 그래도 저한테 빚 때문에 손 벌리시거나 하진 않으시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고 계세요. 그 와중에도 또 말씀하신 대로 주변 분들한테 빌려 1,000만 원이나 해주셨고요. 그리고 솔직히 신혼집 장만에 안 보태준다고 하셨지 않나요? 그럼 그이나 저나 당장 들어간 비용만 놓고 보면 제 쪽이 오히려 많이 투자한 셈인데요. 내 셈법이 그따위니까 걱정이라는 거다. 나중에 내가 너랑 우재하는 거 마음에 들면 어련히 독립시켜주고 돈도 넉넉하게 해줄 텐데 당장 열받는다고 따져대고 당장 돈 더 썼다고 생색내는 걸 보니 속이 터지는구나. 어휴. 저는 당장의 것만 계산한 게 아니라 어머님이 하도 뭐라고 하시면서 먼저 계산기를 꺼내시니까 거기에 대해 반박을 한 건데요. 됐다. 입 아프게 자꾸 했던 말하게 하지 마라. 하여튼 간에 넌 이제 우리 집안 며느리가 됐으니까 행실에 늘 신경 쓰고 다니도록 해. 알겠니? 내가 카드 줄 테니까 그 후줄근한 옷들 죄다 버리고 좀 이쁜 걸로 맞추고. 엄마와 아빠가 사준 옷을 비하하고 돈으로 대놓고 괄시하는 시어머니의 모진 말투에 저는 심한 모멸감을 느꼈었는데요. 이런 날이 하루하루 되풀이 되다 보니 저로서도 계속 참기가 힘들었습니다. 남편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죠. 오빠가 어머님이랑 나랑 사이좋게 지낼 수 있도록 힘 좀 써줘. 아니면 어머님이 정말로 좋아하실 만한 거 음식 같은 거라도 알려주든지. 내가 재료 좋은 곳에서 공수해와서 점수 좀 따려고. 어차피 곧 분가하면 곧 안 보게 될 사이인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해? 그게 언제가 될 줄 알고. 그리고 그동안은 같이 살 건데 친해져 두면 나쁘지 않은 거잖아. 오빠가 잘 좀 중재해주고 같이 식사도 할 수 있는 시간 만들어주고 하여튼 신경도 좀 써줘. 혜영아, 너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엄마는 친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니까. 세상이 돈 아니면 권력이나 명예 같은 걸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나도 오기가 있지. 이대로는 분해서 그래. 어머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철저하게 잘해보고 점수 딸 거야. 그리고 실질적인 이득 얻어내면 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게 잘 될까 모르겠다. 결국 남편의 중재에 저와 시어머니는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남편이 있을 동안만 하더라도 종종 웃으시며 미소를 보이시던 시어머니. 하지만 남편이 저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이야기를 나누라며 일어서자마자 태도가 돌변하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제가 당황하든지 말든지 따라오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는 태도였죠. 모셔드리겠다고 해도 택시를 타고 휙 가버리시더군요. 어머님, 그래도 그이가 애써 시간 마련한 건데 제가 많이 불편하셨나 봐요. 너도 눈치가 있으면 이런 일로 나 불편하게 좀 하지 마라. 니네 집 안 해준다고 했던 것 때문에 우제 빈정상한 것 같아서 참기는 했다만 이게 대체 뭐니? 돈 없어지면서 눈치도 없어진 거야. 저는 풀어보려고 마련한 자리인데 정말 너무하시네요. 너무한 건 집안 망한 너고 내가 집안 체면 생각해서 결혼 얘기 취소는 안 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잘한 일인지 후회스럽구나.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가 그럼 저희 집안 기울어진 것 때문이에요? 상견례 때만 해도 이런 식으로 돈 얘기 별로 안 하셨잖아요. 이미 갖춘 사람한테는 그걸로 잔소리할 일이 있겠니? 근데 지금 너나 사돈 양반들이 이제는 없으니까 내가 분통이 터지는 거다. 그걸 순순히 수긍을 하면 될 텐데 바락바락 대들고 인정을 안 하니까 더 열받는 거고. 제가 그럼 어머님 말씀대로 순순히 인정하면 되는 건가요? 앞으로 돈 쓸 일 있으면 주의하고
엄마 아빠처럼 돈 날리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하면 만족하시나요? 지금 말하는 본새만 봐도 앞으로 어떻게 할지가 훤히 보이는구나. 내가 엎드려 절 받자고 너한테 이렇게까지 해야겠니? 대체 시어머니를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러냐? 가난하면 염치도 없어지는 거냐? 네 애미애비 수준도 알만하구나. 말이 통하지 않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는 나날이 심해졌고 저뿐만이 아니라 부모님을 향한 막말도 정도를 넘어섰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중재를 하려고 해보고 말려도 봤지만 소용이 없는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와 남편은 형편이 힘들더라도 분가를 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집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는 아빠와 엄마로부터 거금을 전달받게 되었죠. 엄마, 계좌이체 한돈 봤어. 갑자기 무슨 돈이 생겨서 1,000만 원이나 보내? 나랑 너희 아빠가 요즘 더 열심히 일한 거 알지? 덕분인지 지역 신문에 소개가 되는 바람에 장사가 잘 풀리게 됐지 뭐니. 그런다고 이렇게 갑자기 큰 돈이 생겨? 안 그래도 그것까지 얘기하려던 참이다. 네 아빠 친구 교통사고가 크게 나는 바람에 한동안 의식불명 상태였다가 이제야 정신을 차렸다더구나. 아빠 빚 보증서 줬던 거 돈 붙이러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데 이걸 뭐라고 할 수도 없고 남편이나 나나 그래서 용서해 주기로 했다. 뭐? 그럼 아빠가 빚 보증 섰던 것도 다 해결되었었던 거야? 그래. 그래서 너 혼수 때 적게 준비해서 구박받고 있을 거 만회 좀 하라고 돈 좀 붙였지. 일단 그걸로 모자랐을 혼수 자금에 보태고 나중에 또 보내줄 테니까 집 장만하는데도 쓰자꾸나. 어차피 잃어버렸던 돈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생기니 내 아빠나 나나 그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 엄마가 그렇게 해주면 고맙기야 하지. 그리고 사돈 양반한테 명품백도 하나 선물할까 싶구나. 엥? 어머님한테 명품백은 왜? 너랑 박서방 결혼하고 나서 내 생일이랑 아빠 생일 물어보니까 비싼 선물을 다 챙겨주시지 뭐니. 아빠한테는 비싼 양복에 나한테는 밍크 코트까지 챙겨주면서 힘내라고 하시더라. 엄마의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시어머니가 돈이 없다는 걸로 핍박은 했었지만 베푸는 걸 아끼지는 않았었다는 생각이 스쳤죠. 어쩌면 시어머니가 진정으로 바란 건 노파심에 하는 말을 제가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것뿐이었던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시어머니의 생일 잔치날, 저는 엄마와 함께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있는 자리라서인지, 그게 아니면 엄마한테는 별 악감정이 없어서인지 친절한 모습을 보이더군요. 네 애미 내 생일 잔치엔 왜 온 거라니. 옷은 무슨 거지 새끼 마냥 입고 와선 동냥이라도 하러 온 거라니. 어머님, 엄마가 준 생일 선물 보면 놀랄 텐데요. 뭐 생일 선물이 뭐길래. 그간 어머님이 챙겨주신 거 감사하다고 명품백 선물을 했더라고요. 가짜 아니고 보증서처럼 쓰는 개런티 카드인가도 들어있다고 하니 확인해보세요. 아니 사돈이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선물을 해. 그럴 돈 있으면 아껴서 너네 집 만드는데 보태기라도 해야지. 사실 어머님이 모질게 말씀해서라도 돈 관련해서 주의해야 한다는 거 알려주려 하신 건데 제가 오해를 많이 했나 싶더라고요. 좋은 마음으로 하신 말인데 엄마 아빠가 돈 날린 일도 겹치고 저도 죄송스럽기도 해서 순순히 말씀을 못 받아들였어요. 난 또 뭔 대단한 얘기를 하나 했다. 알겠으니 선물 제대로 받았고 감사하다고 전하기나 하거라. 네, 혹시 또 하실 말씀은 더 없으세요? 그간 나도 어른으로서 말이 너무 심하긴 했었지. 그리고 어쨌거나 욕봤다. 어머니와 저의 갈등은 얼추 해소가 되었죠. 저에게 틱틱거리는 투도 많이 줄어드신 어머님 덕분에 합가 생활하는 것도 많이 수월해졌다 싶었고요. 남편에게는 굳이 분가를 해야 하나 말을 꺼낼까 고민하던 중
저는 어머님의 감추고 있던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조만간 집에서 나가서 지내거라. 약속했던 신혼집장만 지원해 줄 테니까. 너도 나 편하진 않을 테니 그게 좋잖니. 사실 요즘 적응이 되기도 해서 그냥 있을까 싶은데요. 나가면 어머님 잔소리 그리워질 것 같기도 하고요. 너도 알다시피 내가 성질이 좋지가 못해.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다 싶으면 괜히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도 하고 그런다. 사돈 양반 들먹이면서 너한테 성질낸 것처럼. 이제는 안 그러시잖아요. 괜찮아요. 너한테는 민망한 얘기다만 또 사과를 할 일이 있어 그런다. 사실 개 모임에서 개돈을 들고 개주가 도망을 갔었거든. 딱 내가 받을 차례 앞에서 말이다. 어머님의 말은 저로선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줄 수 없다고 못 박았고, 제가 개모임의 신뢰관계를 지적했을 때 이미 돈이 없으셨던 상태였습니다. 나한테 그런 일이 닥치고 사돈댁도 그런 일이 있고 보니 온갖 게 다 짜증나고 말할 곳도 없으니 하루하루가 지옥이더구나. 그래서 너한테 조심하라고 한다는 게 그만 화풀이를 해버렸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는 줄 저나 남편이나 상상도 못했어요.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니들 일도 버거운데 짐을 얹을 순 없잖니. 어쨌건 나도 도망간 개주 그 망할 것 잡았고 돈도 거진 다 돌려받았구나. 그러니 신혼집 보태주는 건 약속한 대로 하는 게 맞다. 어머님, 저희는 진짜 괜찮은데요. 꼭 너 생각해서만 그런 게 아니다. 기센 며느리랑 지내기 내가 힘들어서 그런다. 종종 반찬 들고 방문할 테니 그때 홀대나 하지 말거라. 결국 저와 남편은 어머님의 고집대로 봐두었던 신혼집보다 더 좋은 곳에 이사를 갈 수 있었는데요. 갈등이 있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잘 풀릴 수 있었죠. 돈이나 체면 따져가면서 살던 시어머니, 역시도 이번 일로 많이 깨달은 게 있는 것인지 전보다는 사람이 더 순해지기도 했고요. 이 일로 인해 사람을 믿거나 불신한다는 일이 보이는 그대로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과 소통의 중요성 역시도 알게 되었답니다. 앞으로도 시어머니와 갈등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화를 하면서 속을 터놓고 협조하며 지낸다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